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고,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의 장치들의 기능별 구조, 그리고 세부 동작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컴퓨터 기본 원리 중에 세 번째 파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동작 원리를 알아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드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1957년 존 터키라는 분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일상적으로 소프트웨어라 하면 소프트웨어 유형인 응용 소프트웨어를 자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데이터의 모든 정보를 우리는 그냥 소프트웨어라고도 칭하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아보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직접 명령을 주어서 동작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의 입력을 제공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컴퓨터에 지시를 내리기 위한 명령으로 구성된 실행 파일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넓은 의미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라든가 사용자 매뉴얼을 모두 지칭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분류를 살펴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컴퓨터의 구성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드웨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에 배우는데,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나누죠. 응용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보니까 카카오톡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문서 작성기, 그 다음에 음악 편집기라든가, 그죠?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에 있었어요. 미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운영체제나 아니면 시스템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경우, 얘가 여기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웹브라우저의 그죠? 대표적인 미드웨어가 아파치가 있죠. 아파치 톰캣이 PC를 통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합하고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얘가 커다란 소프트웨어 그룹을 이루는 걸 우리 미드웨어라고 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였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그 중에 윈도우, 맥, 리눅스, 유닉스, OS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하겠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바이오스, 이거는 소프트웨어 대신에 펌웨어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장치 드라이버, 운영체제, 컴파일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컴퓨터와 주변 기기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정의하면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고 접근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대개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매할 때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예를 보면요, 운영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도우, 그죠?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기계어로 번역한 번역기예요. 그리고 부트로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컴퓨터가 켜졌을 때 운영체제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기록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의 그죠?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들이겠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예제 중에 운영체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요. 컴퓨터의 자원, CPU나 주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등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GUI 환경에 이제 우리 윈도우를 그죠?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니까.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운영체제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데스크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가 있고요. 애플의 맥 OS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모바일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있고, 애플사의 iOS가 있죠.
그리고 리눅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리눅스나 유닉스는 서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기반으로 개발한 운영체제고요. iOS는 유닉스를 기반으로 만든 운영체제입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1970년 AT&T 벨 연구소에서 개발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버 운영체제로 만들어진 거고요. 현재는 서버용, 개인용 또는 인베디드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는 예전에는 대형 시스템에 거의 다 유닉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좀 쓸 수 있게끔 1991년 리눅스 투발즈라고 하는 분이 유닉스를 참고해서 만든 오픈소스 운영체제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여러 종류의 리눅스 제품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데비안, 레드햇, 우분투,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가 그죠?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이며 많은 PC에서 그죠?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죠. 운영체제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기능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입니다. 컴퓨터를 사게 되면 제일 먼저 까는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 이제 윈도우즈를 많이 깔게 되고요. 애플 컴퓨터인 경우에는 맥 OS를 깔게 되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운영체제에게 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체제의 처리 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방식에는 명령어 방식과 메뉴 방식 그리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이 있습니다. 명령어 방식은 우리 이거를 요 두 개는 아마 도스 운영체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디렉토리에 그 파일들을 보고 싶을 때는 dir. 만약에 이거는 윈도우일 때 dir이고요. dir이고 리눅스 같은 경우 ls를 리스트를 해가지고 명령어를 치면은 해당 디렉토리의 파일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방식은 아마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 방식이고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고 쉽게 접하고 있는 윈도우를 말하는 겁니다. 운영체제의 또 다른 기능은 자원 관리가 있는데요. 시스템 자원 관리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용자의 작업에 필요한 CPU 시간, 메모리 공간, 그리고 파일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의 자원들을 할당하고요. 자원의 충돌을 해결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라고 하는 것은 CPU 자원을 관리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서 편집과 아래 한글이나 스프레드시트, 엑셀, 그리고 데이터 검색, 브라우저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중 타스크가 가능해야 됩니다. 즉 프로그램마다 실행시키는 시간을 잘 배분을 해야 되죠. 시간 배분을 하는 기능이 프로세서 관리 기능에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또 다른 기능에는 저장 공간 관리가 있는데요. 이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인 메모리, 램이죠, 램과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필요한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일부를 메인 메모리에서 또는 하드디스크에서 서로 그 필요로 할 때 그 데이터들을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하드디스크나 다른 보조 기억 장치.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나 다른 보조 장치에 들어있는 파일을 검색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파일의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삭제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라 하고요. 사용자 편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보통 컴퓨터 사용자들은 실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죠. 응용 프로그램은 대개 운영체제와는 독립적으로 개발이 되지만 특정 플랫폼에 그죠? 맞춰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소프트웨어의 예를 보면은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이 패키지로 그죠?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그죠? 까지 여기 연동이 돼서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카카오톡, 트위터, 그죠?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웹브라우저가 있고 계산기 기능도 있고요. 미디어 플레이어도 있고 여기 콤플레이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게임 어플들도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개인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는 보통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산을 한다거나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든다거나 보고서를 꾸민다거나 아니면은 수치적인 계산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사용자들이 그죠 개인이 사무용 그 소프트웨어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문서 작성기에는 한글이 있고요. 아래 한글, 그 다음에 MS 워드, 애도비 아크로bat, 그 다음에 아파치 오픈 오피스 등이 있고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것은 엑셀이죠. 엑셀. 회계나 데이터 처리 계산을 위해서 표형식으로 계산 용지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게 MS 엑셀이 있고요. 로터스 1, 2, 3, 한컴 엑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로는 대표적인 게 MS 파워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애플의 키노트 등이 있습니다. 통계 소프트웨어로는 마케팅 조사, 여론 조사, 그리고 품질 관리, 실험 결과 분석 등을 목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집계낸다거나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보고서를 위한 도표를 생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대표적으로는 SPSS, SAS, R, 미니탭 등이 있습니다. 수학 계산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 공식이나 행렬 계산, 그리고 수치 해석, 알고리즘 계산 등을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매트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매티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매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바이오인포메틱스에 대한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딥러닝 관련된 패키지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다가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에는 유통업체의 포스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은 포인트 오브 세일의 약자이고 그 의미는 판매 시점 정보 관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식이나 유통업, 서비스업 등 각종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매출을 등록을 하고 등록된 매출을 통해서 정산이나 집계를 자동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를 같이 묶어서 포스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이나 통신망 등 IT 기술 환경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상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라고 전자인증 기능과 대금 결제 기능 등이 있습니다. 기업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조직 경영에서 다양한 거래 처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시스템을 기업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CM이라고 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요. 공급망 관리 시스템도 있고요. 또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EAI라고 해서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라고 해서 기업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드레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전산망이 2000년대 주요 공공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전산화가 되었죠. 그래서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도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자동차 등록 서류, 그리고 공항의 출입국 확인서까지 온갖 민원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도 현재는 어때요? 공공장소에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온갖 민원 서류들을 발급이 가능하고요. 졸업증명이나 성적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만 있다면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없는 거래도 보편화되어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을 학부모에게 제공을 한다. 이거는 나이스 시스템입니다. 나이스 시스템의 학부모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학적부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길 안내 시스템, 자동차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기업의 경영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보통 개인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드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반면 기업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여기 의사결정이라든가 각종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요. 공공 부분의 전자정보,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 사법정보화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홈택스 있죠?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보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고 조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민원 서류 같은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각종 정보 시스템을 개발되어 있는데요. KOCW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강의 자료를 여기 플랫폼 위에다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오픈된 강의,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의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는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 미디어 요소를 포함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디오 또는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에는 피날레, 앵커 등이 있는데 이것은 악보 편집 또는 연주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편집 도구에는 프리미어가 대표적이고요. 미디어 플레이어에는 리얼원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곰 플레이어 등이 대표적이고요. 산업응용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CAD와 CAM이 있는데요.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2000 또는 3000 그 모델을 설계할 때 사용을 하고요. CAM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CAD를 바탕으로 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제조, 생산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외에도 공정 자동화 소프트웨어도 있고 산업용 로봇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휴대폰 또는 다른 전자기기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앱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구글 앱 등이 있습니다. 미드웨어라고 하면은 의미로는 미들 중앙에 있다,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죠. 하드웨어가 맨 밑에 하단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있고, 거기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때 하드웨어를 동작하게 하는 게 운영체제이긴 하지만요, 운영체제에 없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런 걸 따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미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미드웨어라고 하고요. 이때 복잡한 이기종 환경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그 하드웨어와 하드웨어가 이기종일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그죠,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 환경 간의 원만한 통신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 개념이 낯설긴 해요. 그죠?
근데 미드웨어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종류 중 하나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책이나 영화, 음악처럼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대한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쉐어웨어, 프리웨어, 라이트웨어, 포스트카드웨어, 익스파이어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데모 버전 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쉐어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롭게 사용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돈을 내고 정식 버전을 등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정본을 복사해서 배포할 수 없고요. 복사본을 남에게 줄 수는 있지만 판권은 공개한 쪽에 있으므로 팔 수는 없고요. 무료 시연 기간이 끝나면 등록비를 내고 정식 버전을 사용하면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R집, 윤집, 페인트샵 프로 등이 있습니다. 프리웨어 사용권은 저작권은 있으나 사용하는 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기한에 제한이 없고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 사용자의 하나 제한을 두었고요. 저작권이 있으므로 파일과 파일에 관련된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요. 그리고 배포하는 경우에 제작자 의도에 따라서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개발자 자신이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가능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만 소스의 사용이라든가 수정 배포에 관련된 여러 종류의 저작권은 존재합니다.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정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